박희미 씨 남편의 음주 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저희 MBN이요 그 블랙박스 영상을 단독으로 좀 입수를 했습니다. 하재영 평론가 저 영상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차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로로 굉장히 빨리 가다가 2차로에 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옆에 이제 갓길인데 버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크니까 시야가 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벗어나는 순간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피하거나 정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25톤 트럭, 그 갓길에 정차해 있던 그 트럭의 오른쪽을 부딪히고 거기에서 튕겨 나와서 그 후에 작업용 트럭이 또 서 있었는데 거기에 두 번째로 또 부딪혀가지고 오른쪽을 두 번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오른쪽에 앞자리,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두 분이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속도까지는 기재가 안 됐어서 모르는데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을 지나가는 속도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최소한 저 보세요. 시속 100km 이상 아닙니까? 다 우리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토평 이 나들목 있는 길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바로 서울 인근이고요. 근데 문제는 저 장면만 봐도 전 잘못한 게 차가 멈춰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할 수도 있지만 저 거대한 버스 옆에 다른 차량이 질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걸 우리가 칼치기라고 지금 부르고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는 건데 명확하게 너무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는 건 확실해 보이고 과속을 한 게 확실해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 만취 상태인데 그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인 건데 이미 그걸 위배한 것이고 그럼 저게 예고된 사고 아니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고요. 보통 우리가 차를 질주할 때는 앞에 버스가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하다. 갓길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감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감속을 한 흔적 없이 속수무책으로 멈춰있는 화물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운전 부주의, 이 경찰이 이야기할 때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명백해 보여서 다른 이유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실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재영 평론가 지금 영상을 보면은 차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 저렇게 급하게 빨리 갈 이유가 있었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찰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내막을 아직 모르는 거고. 근데 애초에 1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 앞에 다른 차가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옆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앞에 차가 없는 버스는 거죠. 오른쪽에 다른 차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그냥 달리던 차선에 계속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갓길로 갔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이 아닌 형태의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당일날 뭐 축구도 이기고 뭐 음주도 하고 굉장히 흥분되고 이런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이 일종의 저게 가속력이 굉장히 높은 스포츠카고 영화 그 레이싱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을 조금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른바 강력한 드라이빙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과속하고 이른바 칼치기라고 하는 위험한 운행을 어떤 일종의 과시욕구나 호승심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연습을 하다가 어디 가가지고 축구를 봤다는 거야. 축구가 끝나고 이제 조금 더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가다가 뭐 사고. 아마 그 화물차가 아마 그래서 잠시 주차를 하면서 아마 휴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운전하시는 분도 좀 다치셨어요. 이제 많이는 안 다치셨는데 좀 다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분 이제 그 병원으로 가셨고 병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오셔갖고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진술을 하셨는데 뭐 이제 음주를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음주를 간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을 먹었는지는 또 김성수 변호사 이 얘기를 들어보면 축구를 보고 한잔하고 또 술을 마시러 가는 길이었다고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고 당일날 이제 아시안 게임 한국 축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축구를 이겼죠. 보면서 술을 먹고 즐겁게 이제 술을 한잔 한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목적지를 정한 것은 아니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알려진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경찰에서 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목적지의 거리가 뭐 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파악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요? 이 영상을 박혜민 씨도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박혜민 씨가 분노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술을 좋아한다,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신다. 근데 대체로는 대리를 부르는데 어쩌다 한번 대리를 부르지 않을 때가 있다. 음주운전을 과거에 했던 것을 봤거나 인지했었다는 이야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음주운전은 명확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2차 장소로 간다고 나왔지만 경찰의 다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3차라고 해요. 1차에 소주, 1차에 소주, 2차에 청주 이렇게 마셨고 3차를 더 마시려고 갔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 3차를 마시면은 대리를 불러서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운전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고된 참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박혜민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말 돌아가신 분들 제자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 뮤지컬 컴퍼니의 단원들 조문을 했다고 해요. 어제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이 지방으로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남편은 어쨌든 사고를 내고 입원해 있는 상태잖아요. 남편은 아직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박혜민 씨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편은 이 남편도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한다면서요? 그 남편이 그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사건 내용을 알고 뭐 오열하면서 자해를 뭐 시도했다. 그래서 진정제로 잠을 재웠는데 진정제의 기운이 떨어지고 의식을 찾을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정제로 재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상당한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러니까 처음 일어난 그 음주 문제가 아니라 박혜민 씨 말에 따르면 남편이 그전부터 술 문제로 좀 걱정을 많이 끼쳐서 박혜민 씨가 아마 좀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문제도 꼭 대리운전 하라고 뭐 문자 메시지도 반드시 자기한테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다면 그전부터 술 문제로 주위에서 상당히 좀 위험 신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 남편분이 이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내부 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근데 일단 저 영상만으로 보면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한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이도하면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영장은 청구를 하죠? 예,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래 교통사고는 사실 엄하게 처벌을 하다가 일정 부분 중간에는 과실이라 그래서 업무상 과실이라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구속 사건이 좀 줄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음주 사고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그러운 면도 있었고 과거에.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사실은 합의가 되고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고 이러면 어느 단계에선가는 집행유예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구속돼 있진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고의성이 없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하니까 제 생각에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자해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 그 변호사가 방어를 할 때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 측에서나 가족들도 오히려 그냥 좀 구금 생활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경우에 자해를 하거나 죄책감이 큰 경우에는 좀 구금 생활을 하면 본인이 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집행유예가 언젠가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데요. 일단 초범이고 이제 음주 전과가 없으니까 그건 본인한테 유리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든 뭐 들어가 있든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돼서 아마 계속 이 부분이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 사고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